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셨다고요?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 얼굴은 반듯하게 생긴 사람이라 그랬겠습니까? 안동이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왜 처음은 힘든 법이죠. 가족을 생각하면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어쩔 때는 그냥 사나이로서 흘릴 수 없는 눈물도 안녕하세요. 지역주의자입니다. 저는 지역주의자 사회를 맡은 폴티를 운영하는 최하예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를 맡은 광주 지역 독립언론인 김동규입니다. 국민 전남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 김화진입니다. 나이가 고소리 위해서. 산불 재난 극복과 녹색도시 안동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경북 안동에서 왔습니다. 녹색당 허순규입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피켓을 들고 국회의원들이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기만을 기다리실 겁니까? 만만하지 않습니까, 저? 아이고 의원이 너무 만만하면 안 되는데. 주민 앞에서는 겸손하고 대신에 공자들한테는 당당하게 공천권자들 눈치 안 보고 시민들 뽑아주면 되는 사람이거든요. 이 공천권자 보러 국회의원한테 찾아가고 줄 서기 경험 한 적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 위해서 제대로 하라고 맞서 싸우고 주민들 앞에서는 좀 만만하고 친근하면 어떻습니까? 일만 잘하면 되죠. 이번 지역주의자에서는 지난 조기 대선 이후에 특히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다른 목소리, 다른 정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또 지역에서 정치를 하고 계신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동규님, 지난 대선은 혹시 어떻게 보셨을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결과는 이재명 후보의 승리였습니다. 49.42%를 받은 이재명 후보가 승리했고요. 광주는 이재명 후보가 84.4% 득표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딱 8% 득표했고요. 대구는 이재명 23.2%, 김문수 67.2%, 김하진 위원장님 계시는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이재명 85.9%, 김문수 8.5%, 그리고 안동의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31.28%였고요. 김문수 후보가 61.27%였습니다. 이렇게 대선 결과가 나왔고요. 두 이제 패널분들께 이번 대선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묻겠습니다. 이번 대선의 성격은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계엄과 내란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사실 계엄이 없었으면 올해 대선 할 일이 없었겠죠. 이런 내란 정권 종식이라는 첫 번째 과제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사회에 당면한 여러 가지 과제들, 뭐 사회통합, 민생, 기후위기, 노동, 연금개혁이라든가 이런 사회 대개혁의 과제들이 담긴 선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 결과를 통해서 여전히 정치개혁 과제를 남겼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록 직전에 있었던 한덕수, 김문수 그 막장 단일화 드라마를 보면서 역시 결선 투표제라든가 정치개혁 없이 이 지긋지긋한 단일화 정치가 끝없이 반복되고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양산시키는 이런 문화는 정말 다음 대선 때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안동이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혹시 현지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대통령을 배출했으니까 뭐 지지하지 않았더라도 뭐 축하한다라는 여론도 있고, 뭐 극우적인 여론들은 고향 사람이어도 여전히 비판하고 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념을 떠나서 안동 지역의 발전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이번 대선 결과를 좀 활용하는 것은 지역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또 당연히 필요한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하진 위원장님 이번 대선 어떻게 보시고 계시나요? 근본의 대선 결과로 봤을 때는 두 가지. 사법적 리스크가 워낙 커서 과반을 넘기지 못했다. 두 번째 하나는 비상계엄은 어느 대통령이든 누구 지도자든 간에 어떠한 과정이 있었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대신인도를 위해서는 함부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선이었다. 저는 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정치를 시작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전라도에서 또 화순에서 어떻게 정치를 또 시작하게 되셨나요? 나라의 질서와 사회의 균형 통합을 위해서는 조화가 필요할진데, 아무리 우리 지역에서 민주당이 강세라 할지라도 보수의 당이 잔존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매우 위험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가지면서 호남,
특히 전라남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보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제가 가는 길은 정말 험난하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을 누군가는 나서주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치 발전은 없다 해서 저는 뚜벅뚜벅 오늘도 걸어왔고 달구벌에 와서 이 방송하고 있습니다. 지역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독특하신 캐릭터다. 어쨌든 되게 오랫동안 활동하셨는데 7번 다 이렇게 6번은 이제 무소속 혹은 민주당 계열 정당에 나오시고 7번째 이제 국민의힘 이렇게 가신 느낌이어가지고 좀 독특하신 분이다. 어떤 독고다이 어떤 느낌이 난다. 이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셨다고요? 대통령께서 나와라 마라 했겠습니까마는 직접적인 언사를 전달받고 지역주의를 타파하고자 하는 큰 지도자의 뜻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 있어서 제가 과감하게 열린우리당 그때 출마를 했는데 많은 표를 얻었죠. 많은 표를 얻었는데 지는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나가게 됐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좀 아팠겠습니까마는 또 누군가는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정치의 형태가 있어야 된다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길을 걸어갈 것 같아요. 승규님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정치를 또 시작을 하게 되셨나요? 사실 정치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수십 가지가 있는데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제가 원래 사회 선생님이 꿈이었습니다. 한국의 공교육 현실에서 제대로 된 사회교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사가 돼도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교육은 어렵겠다 싶어서 그럼 세상을 바꾸는 정치를 해야겠다 싶어서 정치학을 전공을 해서 지금 저는 덕업일치의 삶을 살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어릴 때부터 이 획일주의에 대한 반감이 있었어요. 제가 경북 안동 출신이다 보니까 다 삼성 라이온즈를 응원을 해요. 저는 그때 오비베어스, 두산 베어스를 응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매번 국민의힘 계열 정당들이 되다 보니 이런 지역의 획일적인 정치 독점 구조를 깨는 것이 청소년기 때부터 좀 자아실현의 어떤 길로 형성이 돼서 제 꿈이 우리 지역 경북의 정치 독점 구조를 깨는 게 목표고 우리 김하진 위원장님은 호남의 정치 독점 구조를 깨는 게 목표다 보니 비록 당적은 다르지만은 우리 영호남 정치 발전을 위해서 오래오래 제가 많이 배우고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허승유 이제 위원장님이 정치를 결심하시게 계기가 어느 날 도서관에 가셨는데 갑자기 이제 계시를 받듯이 지역 정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2010년 당시에 대한민국이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라든가 지역의제가 굉장히 화두가 됐던 시기였어요. 정말로 도서관에 밤새고 이제 아침에 걸어가는데 햇빛이 내리치면서 이거 뻥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지역 두 글자가 내리에 딱 꽂힌 거예요. 그래서 고향 경북 안동으로 가야겠다. 근데 이게 약간 감이잖아요. 지역이라는 게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안동을 어떻게 바꿀까? 이렇게 계속 준비를 하면서 이제 안동에서의 정치를 준비했고 그러다가 2018년에 기초의원을 안동에서 출마를 하면서 민주당 시원 한 명 없는 곳에서 반드시 녹색당 이름으로 당선돼서 정말 한국 사회를 바꾸고 세계를 바꾸고 정말 우리 녹색당의 가치를 정치의 영역에서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기초의원을 안동에서 출마를 하면서 이제 빼박이 돼버렸죠. 위원장님은 지금은 왜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하고 계신가요? 우리 지역에서 민생생활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을 저는 한 명도 보지를 못했어요. 왜? 공천장만 받으면 100% 당선이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시골 장터를 돌아다니고 민생위원장을 그렇게 매번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에 대한 보수에 대한 전남, 광주 지역 시도민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가족들 반응은 어떠세요? 가족을 생각하면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어쩔 때는 그냥 사나이로서 흘릴 수 없는 눈물도 입을 수 있어서 많이 울었던 적이 나는데 이제 저러다가 마음병을 얻으면 어쩌지라는 그 아버지에 대한 남편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 아니었겠는가 생각하기 때문에 하늘도 언젠가는 기회를 줄 거다. 가족들 분께 간단하게 영상 편지 부탁드릴게요. 그동안 참으로 7번의 선거를 치르는 동안 얼마나 고통이 많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솔직히 잠을 못 이룰 때도 많았어요. 그러나 제가 늘 우리 가족들의 건강도 지켜주는 가장으로서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하는데 특히나 나를 걱정해주는 우리 딸 이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아무리 힘든 곳이랄지라도 이 힘찬 모습에서 힘을 얻기를 바라고 반드시 성공해서 손녀가 할아버지 만세라는 소리를 지를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함께하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갑시다. 화이팅! 경상북도에서 안동에서 왜 녹색당으로 정치를 하고 계신가요? 저는 지역주의자이기도 하면서 정당주의자입니다. 한국 정치가 잘 되려면은
최소 3개에서 5개 정도의 실력 있는 정당들이 경쟁하고 집권할 수 있는 정치 체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2012년에 한국녹색당이 창당이 됐을 때 그때는 팬심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정치할 거라 생각을 못했는데 정말 한국 사회에 필요한 정당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녹색당 2015년 입당해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녹색당의 생태주의. 그러니까 한국 정치라든가 기성 정치는 성장 지상주의죠. 그러니까 GDP, 국내 총생산이 3만 달러, 4만 달러, 5만 달러 되는 것이 그 사회의 선이자 국정과제입니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같습니다. 그런데 기후위기 시대, 대량 생산, 대량 유통, 대량 소비, 대량 폐기를 전제로 하는 성장 지상주의 모델이 이제는 인류랑 같이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이 사고 틀 안에서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지구가 망해가는데 우리의 경제 체제 자체가 무너질 건데 그래서 이제 녹색 순환 경제, 좀 생태적 가치에 지향이 있는 녹색당이 한국 정치에 필요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평화주의, 국제주의입니다. 한국 사회의 많은 문제들은 한국만 잘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지구 공동체가 같이 풀어야 되죠. 기후위기 문제도 마찬가지고 뭐 브라질의 아마존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국제 공조가 필요한데 이 동아시아,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이런 동아시아 체제에서 국제 평화를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진정한 안보, 세계 안보 정당인 녹색당이 한국 정치에 필요하다 싶어서 녹색당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신생 정당이다 보니까 기초의원 한 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정치가 발달한 국가에서는 녹색당 국회의원 장관이 있고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서 저도 개척자의 마음으로 원래 처음은 힘든 법이죠. 그래서 녹색당의 어떤 재건 부흥을 좀 안동에서부터 지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지금 안동이 임시정부란 마음으로 독립운동의 성지 아니겠습니까? 안동에서부터 녹색당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있습니다. 최근에 두 분의 어떤 정치 행보를 보니까 혹시 두 분의 어떤 다음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정치 행보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